안녕하세요. 역사는 히스토리, 히스토리는 이야기죠. 역사를 이야기로 풀어보는 이규환의 하이스토리 시간입니다. 조선의 광해군은 다 쓰러져가는 명나라를 섬기려는 조정의 공론을 한심스러워하면서 제발 고려의 외교 좀 배우라 라고 가슴을 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고려의 등거리 외교하면 정평이 나 있었기 때문이죠. 즉 고려는 거란, 금, 몽골 등 강대국의 틈바구니에서 고개 외교를 능수능란하게 펼친 것으로 유명하죠. 다른 예를 들 필요도 없습니다. 80만 대군을 이끌고 침공한 거란이 서희의 세치하에 말려서 280년이나 되는 땅, 즉 강동 6주를 내주게 되니까는요. 서희는 이 거란의 소손령이 고구려 땅은 지금 거란의 소유라고 이제 주장을 하니까 아니다. 우리가 지금 고구려를 계승했기 때문에 국호도 고려라고 한 것이 아니냐라고 옹사하면서 고려와 거란 사이에 여진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거란에 조공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 여진 땅을 우리한테 내주면 너희들한테 잘 조공하겠다라고 어르고 달래서 이 거저 강동 6주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또 세계 제국인 몽골도 강화섬으로 천도한 고려의 줄타기 외교에 애간장인 녹죠. 견디다 못한 몽골 원나라가 재침공의 계획까지 세우는데요. 끝내 포기합니다. 당시 원나라를 다스린 황제가 쿠빌라이 세조였는데요. 원나라 조정에서는 이런 공론이 일었다고 합니다. 저들이 즉 고려가 험준한 상과 강화섬에 기댄다면 우리가 100만 대군을 동원해도 함락시킬 수가 없다라고요. 그런데 1000년 이상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942년 일어난 이른바 만부교 사건인데요. 거란이 보낸 사신 30명을 절도에 유배시키고 또 낙타 50피를 만부교 밑에 묶어 굶겨 죽인 사건이죠. 이 만부교 사건은요, 고려 475년 역사 중에서 최대 미스터리로 꼽히죠. 물론 고려사는 무도한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만부교 사건의 이유를 설명하죠. 고구려와 발해의 계승제를 자처한 고려가 고토 회복을 염두에 두고 강력한 북진 정책을 천명한 의지의 발로라는 거죠. 만약 한국사 시험 문제라면 그렇게 정답을 써야 되겠죠. 실제로 고려를 건국한 태조는 만부교 사건 1년 뒤인 943년에 후녀 10조를 남기면서 거란을 겨냥한 조항을 2개나 포함시키죠. 거란은 금수의 나라라는 규정 하나 하고요. 강하고 악한 이웃, 거란을 늘 경계하라라는 조항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 측 자료인 자치통감은요. 고려가 다른 나라 승려를 파견해서 당시 5대 식국 중의 하나인 후진의 고조 석경당한테 비밀리에 거란 협공을 제의했다라고 기록을 했거든요. 고려와 발해가 혼인한 사이인데 발해 임금이 거란에 붙잡혀 있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아무렴 태조 왕건이 발해가 멸망하고 16년이나 지났는데 발해와의 혼인동맹 운운하면서 신흥 강국인 거란과의 관계를 끊었을까요? 이 만부교 사건의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고려는 3차례에 걸쳐서 거란의 대대적인 침략을 받게 되거든요. 물론 서해의 외교로 강동 6주를 획득을 하게 되고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첩으로 결국 거란의 침략을 물리치게 되죠. 그러나 태조가 거란이 보낸 낙타 50마리를 기꺼이 받았다면 치르지 않아도 될 희생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제기한 문제가 아니에요. 고려 말의 대학자인 이재현이 태조의 처사에 의문점을 제기하게 되죠. 고려와 발해가 혼인을 맺었다는 기록은 국사에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후진은 별 볼 일 없는 신흥국이었다. 그런 나라와 손잡고 발해의 원수를 갚으려고 한창 강성해지는 거란을 칠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남의 나라 승려를 보내서 라고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재현은 중국 측 기록인 자치통감을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태조 왕건은 왜 쓸데없는 외교 분쟁을 일으켰을까요?
만부교 사건 후 300년이 지난 뒤에 충선왕이라는 임금도 이해가 가지 않은 듯이 이재현한테 물어보죠. 아니, 태조대왕께서는 거란이 보낸 낙타 50마리를 키우면 되지 무슨 백성들한테 피해가 간다고 굶어 죽였을까? 그리고 나라 임금이 그 정도 낙타를 키우지 못할까? 그리고 그것이 싫으면 돌려보내면 될 일이 아니었을까? 라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합리적인 의문이죠. 그러자 이재현의 대답도 뭔가 알쏭달쏭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나라를 건국한 창업주의 생각은 워낙 원대하고 깊어서 후세 사람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태조께서 오랑캐 거란의 간사한 계책을 꺾으려 한 건지 아니면 훗날의 사치를 막으려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재현은 태조대왕의 조치에는 반드시 숨은 뜻이 있을 테인데 전하께서, 즉 충선왕께서 그 숨은 뜻을 알아내셔야 된다 하면서 이제 공을 임금한테 돌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임금의 할 일이고 어리석은 저는 잘 모릅니다라고 살짝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이제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역사라는 것이 진실과 관계없이 배우는 자의 몫이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조선조 성종 때인데요. 반려동물을 무척 좋아했다 그래요. 성종대왕이. 성종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중국에서 낙타를 수입해오라 라는 명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낙타 구입 비용으로 흑마포 60피를 책정을 합니다. 그러자 대사원 이경동이 바로 이재현의 만부교 사건 해석을 인용을 하면서 극력 반대에 나서게 되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려 말의 이재현은 태조 왕건이 거란의 관계를 꺾고 사치하는 마음을 막으려고 만부교 사건을 일으킨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전하께서는 낙타 한 마리 때문에 성스러운 인품에 오점을 남기시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경동은 왜 극렬하게 반대를 했을까요? 흑마포는 중국 황제들까지도 보물로 여겼던 검은 빛깔의 삼배를 뜻하거든요. 비싸죠. 흑마포 60필이면요. 콩으로 치면 6천두, 그 다음에 벼로 치면 40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흉년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데 쓸데없는 짐승을 사려고 그렇게 많은 비용을 임금은 쓴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이경동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군주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행위, 이거는 3000년 전인 그런 중국 주나라 시대 때부터요. 동물 대신에 백성을 생각하라 라는 질타의 단골맨이었어요. 결국 세종에 법권 간다는 성군이라는 성종은 백성 운운하는 말에 꼬리를 살짝 내리게 되는데요. 그래, 뭐 애초에 내가 낙타를 귀하게 여긴 것은 아니었어. 알았어. 그만두마.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경동에게 만부교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죠. 그저 고려말 학자인 이재현이 몇 가지 언급한 내용 중에 사치 부분만 방점을 찍어서 성종의 마음을 돌리는데 인용한 거죠. 예전에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을 때 온라인상으로 우스갯소리가 나돌았죠. 고려태조 왕건이 거란이 보낸 낙타를 왜 굶겨 죽였을까라는 묻는 그 역사 문제에 어느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메르스 때문, 이렇게 해요. 사실 지금도 이 만부교 사건의 진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메르스 때문이라는 답안도 전혀 틀렸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메르스와 같은 병이 나돌았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태조 왕건이 왜 거란이 보내준 낙타를 만부교 밑에 묶어놓고 굶겨 죽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해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교훈으로 삼는지는 역사를 배우는 자의 몫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재현이나 이경동처럼 말입니다. 이번 주도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아요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